눈꺼풀염이 심해서 뭐 건조증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는 따끈하게 온찜질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눈질환에는 다 따끈한 찜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냉찜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온찜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딪혀가지고 퉁퉁 부어오르거나 삐었을 때는 일단 먼저 하는 거는 냉찜질이죠. 왜냐면 다쳐가지고 손상을 입으면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혈액속에 있는 성분들이 몰려들고, 그 성분들이 몰려들면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는데, 이게 통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으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는 일단 냉찜질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 갖고 주변에 그 염증 물질들이 도달하는 걸 막아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에서 뭐 길게는 48시간까지 냉찜질을 해서 일단 급성 증상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급성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이걸 다시 원래대로 수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따끈한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고 온찜질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삐거나 멍들었을 때 처음에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냉찜질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 이제 온찜질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갖고, 눈도 간지럽고 비비기 시작했더니 붓고 충혈되고 화끈거리고 열감이 생긴다, 알레르기 결막염 생기면 이런데, 이때 해야 되는 일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도달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혈관을 수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차가운 찜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가운 찜질을 할 때 기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하면은 자극을 줘서 심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가운 수건을 가만히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20-30분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차가운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알레르기 안약을 넣거나 약을 먹어야겠죠. 다래끼는 얘기가 좀 달라요. 다래끼라는 거는 외부에서 균이 날라와서 다래끼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래끼는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이 일으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이 기름 나오는 마이봄샘의 입구가 어떠한 이유에선가 막히면, 뭐 각질이 생기거나 해서 막힐 수 있겠죠. 아니면 눈꺼풀염이 있어서도 막히면 꾸준히 배출돼야 되는 기름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안에서 원래 살고 있던 균의 증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고 국소적으로 부어오르는 건데, 다래끼가 생기면은 일단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하는 일은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해서 그 균의 수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온찜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쉽게 비유하자면은 싸워야 되는 적군이 있는 상태이고 아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아군을 빨리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항생제가 들어갔어도 항생제를 갖고 갈 아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따끈하게 찜질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백혈구가 빨리 도달하게 하고, 혈장에 녹아있는 항생제 성분이 빨리 상처 부분에, 그 감염 부분에 도달을 해야 싸워서 이겨갖고 균을 없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름이나 부산물들이 빨리 흡수되는 것도 도와야 되니까, 다래끼 같은 감염 질환에는 따끈한 찜질이 맞고, 붓고 아프다고 냉찜질을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안 아플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온찜질을 해주면 좋아지느냐?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지금 눈병이라고 하는데, 눈병이 생기면은 사실 감염 질환이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환자분이 훨씬 불편하거든요. 아니, 감염 질환은 우리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군을 많이 몰려들게 해야 된다면서 왜 오히려 온찜질을 하지 말고 냉찜질을 하라고 하냐? 유행성 각결막염이 왔을 때 안과 의사가 하는 치료 원칙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과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심하게 염증이 생기니까 부어오르고 분비물 많아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소염제 약을 쓰거든요. 소염제도 강한 스테로이드도 쓰고 강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먹는 스테로이드에서 어쨌든 모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온찜질을 해버리면 강하게 염증 반응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 물질이 훨씬 많이 도달을 해버리니까 증상이 악화되고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약을 쓰면서 냉찜질을 해주면 염증 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감염이라도
세균성 감염이 일어서 항생제를 먹고 이럴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거고, 바이러스 감염, 눈병 같은 경우에는 소염제를 강하게 쓰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지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게 증상 완화에 훨씬 도움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꺼풀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찜질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떼보면 눈꺼풀 좀 좋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붓고 오히려 눈앞이 뿌옇고 따갑고 아주 힘들다. 그래서 뭐 한참 시간 지나야 좋아지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특히 찜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마사지 하고 나서 닦아주지 않으면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마이봄샘에서 배출된 곳에 이제 어쨌든 세균도 들어있고 원래 살고 있는 균이지만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도 들어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눈 표면에 들어가면 자극감을 일으켜서 충혈되고 붓는 거죠. 그래서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닦으신 다음에 인공 눈물 정도 넣어주시면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개중에는 눈꺼풀염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소염제 한약을 한 1, 2주 같이 써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찜질한 초기에 특히 많은 증상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배출 물질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아주 심각하게 충혈되고 붓고 그런 게 아니라면 꾸준히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안약이나 의사하고 상의해서 컨트롤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